안녕하세요. 현재는 숭실대학교 졸업 후 iOS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앤드류입니다. 오늘 저는 약 3년간 유어슈에서 몸담으면서 0명이었던 iOS 팀을 지금까지 12명이 거쳐간 팀으로 성장시킨 이야기와 이러한 경험이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위 세션은 평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거나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처음 동아리에 들어왔을 땐 iOS 개발팀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iOS 개발을 하던 선배가 동아리를 나가서 제가 들어왔을 땐 저 혼자 iOS 개발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동아리에 들어온 것은 저보다 실력 좋은 선후배들을 많이 만나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iOS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그렇게 팀플에서도 팀장을 안 한 저는 1인 1팀 iOS 팀장이 되었고, 그래서 유어슈에서 iOS 팀이 정말 매력적이고 괜찮은 팀이 되어 iOS 개발에 관심 있는 숭실대 학생이라면 한 번쯤 지원해볼 만한 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팀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력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팀을 꾸리지? 라는 처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팀을 꾸리기에 앞서서 먼저 니즈를 파악을 하려고 했고요. 팀을 성장시키기 전에 저는 동아리 구성원 각각의 니즈를 고민했습니다. 유어슈가 원하는 팀은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이었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유어슈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할 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팀을 유어슈에서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iOS 팀 같은 경우엔 iOS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팀을 원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협업 경험, 개발 실력 상승,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울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 팀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경험들을 기대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iOS 팀은 이러한 니즈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였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iOS 팀은 누구나 iOS 개발을 시도해볼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 그리고 다른 팀, 다른 동아리 구성원과 함께 일할 때 균형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하는 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스텝으로 누구나 iOS 개발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유호시 면접이 어렵다, 유호시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iOS 팀만큼은 리크루팅을 할 때 항상 문턱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iOS 팀인 자체에 대한 장벽을 낮춰서 누구나 쉽게 iOS 개발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저희 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대부분의 리크루팅이 iOS 개발을 매우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iOS 개발을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스위프트를 아예 몰라도 스스로 성장한 다른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iOS 팀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앞서 말했던 유효슈의 니즈를 만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저는 이렇게 들어온 구성원이 스스로 성장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유효슈의 프로덕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동아리의 니즈, 팀원의 니즈 모두 충족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한 저의 결정은 성공을 했을까요? 먼저 iOS 팀을 스케일업 하는 데는 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0명에서 3명, 그리고 점차 인원이 늘어가 지금은 7명의 액티브 멤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iOS라는 플랫폼 특수성을 가지고도 다른 인기 많은 개발팀 혹은 다른 팀들과 동등한 수의 인원수를 갖춘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턱을 낮추면 그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먼저 낮아진 문턱으로 인해 팀원들 간 실력 편차는 더욱 늘어났으며, 이러한 편차는 개개인의 상황, 우선순위에 따라 더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휴학을 해서 iOS 개발에 올인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당장 취준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편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유호슈에서 프로덕트 개발을 요구하게 될 경우, 앞서 말한 두 가지 니즈, 개인의 성장, 유호슈에서의 개발, 두 가지 다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취준을 해야 되면서 iOS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유호슈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며칠 내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팀원은 많은 압박감과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며, 성공적으로 모든 것을 다 수행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하기 위해 팀원을 적절히 스케줄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개개인의 상황, 실력, 우선순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iOS 팀을 이끌고 있었던 저로서는 적절한 스케줄링이 필요했습니다. 스케줄링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속 시간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iOS 팀을 운영하면서도 팀원들의 리소스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유어슈에서는 분기마다 TFT를 생성하거나 기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iOS 개발자 리소스를 제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iOS 팀원들은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했습니다. 즉 개개인마다 동아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었으며, 그렇다고 또 그들에게 무작정 개발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또 개개인마다 실력 편차도 앞서 말했듯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스케줄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스케줄링에 대한 기준은 과연 팀원들에게 내가 개발을 강요해도 되는가? 그들에게 학업이 우선인가? 유호슈에서 성장이 우선인가? 그 다음에 유호슈에서 프로덕트를 요구했을 때 과연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에 대한 기준을 저는 유호슈의 성장이 아닌 개인의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팀원들에게 개발을 강요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이 친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라면 강요를 해도 되지만, 만약 당장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사실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학업도 이 친구가 저는 학업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호슈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인이 성장을 해서 뛰어난 개개인이 모이면은 저는 앞서 말했듯 유호슈의 니즈도 자연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되게 프로젝트를 정해진 시간 안에, 즉 동아리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리더로서 적절히 팀원들 스케줄링 했나요? 라는 동아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팀에서 많은 개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거절한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안 된다고 했냐면, iOS 팀 내에서는 앞서 말했듯 개인의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회사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아리는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는 개인의 성장이 조금 더 최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호슈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개인이 충분히 준비된 상황이었을 때 그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팀원 개개인 간의 원어원 혹은 행아웃 같은 걸 자주 하면서 팀원들이 유호슈에서 강요하는 개발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또 다른 학업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 있을 때 좀 천천히 개발을 나아갈 수 있도록 스케줄링 하는 것들이 제 역할이라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팀원 성장이 극대화된다면 개인의 니즈, 유호슈의 니즈도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더라면 매력적인 팀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스텝으로 스스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팀원 누군가가 iOS 개발에 관련해서 질문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팀원의 성장에 블로커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매력적인 팀이 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 스스로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그럼 어떻게 팀을 꾸리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결과가 매력적인 팀이 되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은 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약 3년 동안 처음 0명이었던 팀에서 12명의 팀원들이 결정하기까지 사실 졸업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는 단 1명의 팀원들이 나간 적이 없었고, 또 대부분 1년 이상의 팀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래도 충분히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각기 다른 성향, 실력을 가진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또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얼라인 될 수 있도록 매니징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성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개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함께 개발할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컬처 면접 같은 수단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업무의 블로커가 되지 않고 회사의 컬처를 해치지 않고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저는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능력에서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서포팅할 수 있는 법 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경험은 제가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게 될 때 그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좋은 초석이 된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이 세션을 보시는 분이 저처럼 팀을 만들어서 성장시키고 싶거나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제가 위에 했던 고민들을 참고하시면 팀을 이끌고 매니징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세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